네, 목의 근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목의 근육에는 앞서서 개요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챕터 3에 나오는 목의 얕은 층에 슈퍼피셜 머슬스 오브 넥과 바깥 목 근육 그리고 목의 앞 근육의 총 10가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다룹니다. 자, 그래서 벌써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면 목의 근육은 1번 해서 슈퍼피셜 넥 머슬 하면 뭐죠? 이건 바로 플라티즈마 머슬이죠. 플라티즈마 머슬. 그다음 두 번째 레터럴 서비컬 머슬. 자, 위에 있는 넥을 서비컬로 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스터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 목의 앞 근육 안테리어 서비컬 R입니다. 서비컬 머슬 해서 여기에는 수프라 하이오이드 하이오이드 본의 위에 있는 수프라 하이오이드 그룹과 인프라 하이오이드 그룹 두 개로 나누게 되고요. 수프라 하이오이드 그룹을 써보면 먼저 다이게스트릭 머슬, 두 번째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세 번째 마일로 하이오이드, 네 번째 지니오 하이오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하이오이드 그룹 4가지를 다시 써보면 스터노 하이오이드, 두 번째 오모 하이오이드, 세 번째 스터노 타이로이드, 네 번째 다이로 하이오이드.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근육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거 말고 네 번째로 목을 움직이는 근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을 움직이는 근육, 움직이는이 아니라 움직이는 근육. 움직이는 근육은 맨 끝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분류가 딱 맞는 분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근육들이 되겠죠. 자, 이 근육들로 이루어진 목 삼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해부학을 배우는 이유 자체가 약간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어떤 특별한 부위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그 부위가 이렇게 목이 긴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목의 어떤 부분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목 삼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기본적으로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실 때 목을 이렇게 다이어그램 식으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그릴 수 있을 때,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배웠던 레터럴 서비컬 머슬, 옆에서 본 모습이니까 레터럴 서비컬 머슬인 스터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이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터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이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붙어있는 근육들이 상당히 많은 하이오이드 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이오이드 본을. 그렇게 하면 붉은색 부분이 하이오이드 본이 되겠고요. 파란색 부분이 스터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이라고 했을 때, 여기 사이를 잇는 다시 다른 근육들을 좀 더 그려보면 하이오이드 본 위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만드는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 하이오이드 본의 아래쪽에서 이렇게 뒤로 연결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먼저 스터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윗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 윗부분에 해당되는 걸 다시 지워보면 그 부분을 안테리어 서비컬 트라이앵글 이라고 부르고,
뒤쪽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포스테리어 서비컬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요 위에 부분, 하이오이드 본의 윗부분이 있죠. 하이오이드 본의 윗부분, 요 부분을 서브 맨디뷸라 트라이앵글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에 사실상 이렇게 해서 하악이 위치하기 때문이죠. 대충. 어쨌든 서브 맨디뷸라 트라이앵글이 되고, 그 다음 앞쪽에 여기 부분이 서브 멘탈 트라이앵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쪽 여기에 스터너클레이드 마스토이드 머슬이 위에 붙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스터넘이랑 클라비클이랑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는 템포럴 본에 있는 건데 거기가 부착이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인설션이죠. 그래서 여기는 뒤통수 쪽에 가깝기 때문에 아시피탈 트라이앵글, 그리고 아래쪽은 스터너클레이드 마스토이드 머슬에서 클라비클 부분이거든요. 여기 뼈로 클라비클이 되니까 클라비클의 윗부분이므로 수프라 클라비큘라 트라이앵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여기에는 하이오이드 본의 아래쪽에 있는 인프라 하이오이드 머슬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곳을 머슬이 많다고 해서 머스큘라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카로티드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보통 이 부위를 만져보면 경동맥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여기가 카로티드 트라이앵글입니다. 네, 먼저 플라티스마 머슬, 목의 얕은 층 근육에 해당됩니다. 슈퍼피셜 머슬 오브 넥 혹은 큐테니어스 머슬 오브 넥에 해당되겠죠. 특징을 보면 목의 피부 밑 조직에 있는 얇은 근육으로 목의 앞 3분의 2부에 넓게 퍼져 있는 막 모양의 근육입니다. 넓은 목근은 양이 적고 빈약하며 얼굴에도 이루고 자이고마틱 아치까지 가끔씩 연장되기도 합니다. 표층에 있는 아주 얇은 근육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자이고마틱 아치 근처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 경우에 다른 모든 머슬들보다도 더 슈퍼피셜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다른 특징으로서 넓은 목근은 얼굴 근육과 같은 계통의 근육으로 때때로 어떤 책에서는 이 근육을 얼굴 근육에 넣기도 하는데 프라이머리한 로케이션 자체가 목에 있기 때문에 목 근육이죠. 네, 목 근육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요. 얼굴 신경, 페이셜 너브가 분포한다라는 점에서는 페이셜 머슬과 그 성격이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리진하고 인설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가슴근 팩토럴리스 메이저. 팩토럴리스 메이저는 2학기 때 나오는 근육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자다운 가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대흉근, 가슴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근육이 팩토럴리스 메이저입니다. 팩토럴리스 메이저가 어깨 세목은 델토이드근이라고 하면, 네, 굳이 제가 뭐 그림을 그려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예, 남자를 그린 건데요. 남자를 그렸을 때 팩토럴리스 메이저는 여기 있는 근육이라고 대충 그냥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쇄골 해서 클라비클이 있고요. 델토이드는 이쪽에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가슴은 팩토럴리스 메이저와 델토이드 머슬의 윗부분을 덮는 근막에서 일어난다. 오리진이죠. 거기서 클라비클, 쇄골, 빗장뼈를 넘어, 빗장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조금 유행이 지났지만 쇄골민이라고 할 때 나오는 쇄골입니다. 여기 위에가 보통 이렇게 움푹 파진 사람들은 좀 이렇게 도드라져서 드러나는 근육이죠, 그죠? 이 쇄골을 넘어서 목의 옆면을 따라 비스듬히 위 안쪽 상내방으로 올라가.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맨디블이, 여기 이제 맨디블의 흔적, 그러니까 맨디블이 속에 있는 것이 보이고요. 맨디블의 실루엣이 보이고, 아래 턱뼈의 아래 모서리와 아래 턱의 피부, 입꼬리로 닿는다. 그래서 이 근육은 인설션이 뼈에도 있고 그리고 피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거의 입꼬리까지 이렇게 인설션이 닿는 아주 넓은 근육입니다. 자, 넓은 목근에서 가장 앞쪽의 근육 섬유들은 턱뼈 결합, 맨디뷸라 심피시스 어딥니까? 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맨디뷸라 심피시스, 턱뼈 결합 아래쪽에서 반대편 근육과 서로 얽힌다. 자, 그래서 만약에 턱이 이렇게 있어갖고 이 사람이 있으면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온 근육들이 턱뼈 아래 심피시스 멘타이 혹은 맨디뷸라 심피시스 부근에서 이렇게 반대편의 근육 섬유와 얽히고, 가끔은 입꼬리 내린근 디프레스 앵귤리 오리스 머슬이나 올비큘라리스 오리스하고도 섞인다라고 되어 있죠. 디프레스 앵귤리 오리스 머슬의 오리진 부분에서 이 플라티스마 머슬과 섞인다는 얘기가 앞쪽에 있는 페이셜 머슬에서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 넓은 목근의 뒤쪽 근섬유는 아래 턱뼈의 아래 모서리를 넘고, 일부는 아래 턱뼈의 빗선 오블리크 라인 아래에서 끝나며 나머지는 얼굴 아래의 피부나 피부 및 조직에 붙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 턱뼈의 빗선이라고 하는 오블리크 라인은 여기서 그리면 대충 이런 식으로 후회 상방으로 올라가는 선인데, 이거를 타고 넘을 때까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에 따라서 이것은 변이가 심합니다. 동맥은 페이셜 아터리의 턱끝 및 동맥, 서멘탈 아터리가 분포한다. 그리고 신경은 페이셜 너브의 서비컬 브랜치가 분포한다. 자, 지배 신경이 페이셜 너브라는 점에서 페이셜 머슬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페이셜 아터리 턱끝 및 동맥은 인피리어 레이비얼 아터리 아래쪽에 있는 페이셜 아터리의 얼굴 쪽 분지, 얼굴 쪽 페이셜 브랜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작용은 아래턱을 내리는 운동을 돕는다. 자, 이 근육 자체가 매우 두터운 근육이 아니고 얇은 근육이라서 힘이 센 근육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래턱을 떨어뜨리는 운동 자체가 중력과 같은 방향의 운동이기도 해서 일종의 개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넓은 목근은 입꼬리를 아래쪽으로 당겨서 슬픈 표정을 짓는 데 사용한다. 뭐 슬픈 표정이기도 하고 혹은 놀랐을 때 짓는 표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넓은 목근은 목을 주름짓게 한다. 목주름이 일어나는 원인이기도 하죠. 네, 바깥쪽 근육 레터럴 서비컬 머슬, 레터럴 서비컬 머슬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뭐 분류상 그렇고, 사실 옆쪽 방향에 있다라는 목 근육은 실제로는 더 있죠. 그렇지만 이 층에서 그냥 대략의 분류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터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 제가 줄여서 보통 SCM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근육에 이름을 붙이는 여러 가지 뭐 원칙이랄까, 그런 어떤 관습 같은 게 있을 때 이 근육은 대표적으로 오리진과 인설션으로 그 이름이 정해진 머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고 여러 가지 삼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그 삼각을 구분할 때 최초로 구분되는 안테리어 서비컬 트라이앵글과 포스테리어 서비컬 트라이앵글을 구분하는 랜드마크가 되는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목빗근, 흉쇄유돌근이라고 부르는데, 흉쇄유돌근은 여기서 이제 목빗근이라고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는 그 모양을 가지고 목에 있는 비스듬한 근육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인 거였는데, 한자 이름은 원래 오히려 이름에 가깝습니다.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게 흉골과 쇄골과 유양돌기인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의
부착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목삐끈은 목의 바깥쪽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아래 안쪽 하 내방으로 내려간다. 목삐끈의 가운데 부위는 두껍고 가늘며 양쪽 끝은 얇고 넓다. 부착하는 부위는 얇고 넓은데 가운데 부위는 두껍고 가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삐끈은 두 개의 머리를 가져서 복장뼈가 흉골입니다. 네, 스터넘이죠. 스터넘과 빗장은 클라비클인데요. 쇄골에서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삐끈의 구분을 하면 복장갈래 스터널 헤드가 있고요. 빗장갈래 클라비클라 헤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오시피탈 본이 있는 쪽인데요. 오시피탈 본이 있는 쪽이고 여기는 템포랄 본의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있는 곳이죠. 그죠? 템포랄 본의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있는 곳이고 여기에 붙는다라는 거죠. 여기에 붙고 그 다음에 이게 아래쪽에서 보면은 스터넘이라고 하는 거는 가슴의 가운데에 있는 뼈입니다. 가슴의 가운데에 있는 뼈라서 뭐 그냥 빨리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그 옆에 있는 클라비클을 먼저 보시죠. 쇄골은 여기 있는 빗장뼈가 되겠고요. 쇄골 양쪽에 있는 쇄골 가운데에 마치 넥타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뼈가 있습니다. 이 뼈가 있고 여기에는 코스탈 카틸리지가 붙는 곳이 돼서 립케이지를 이렇게 가운데서 연결시켜주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뼈가 스터넘입니다. 스터넘이어서 흉골이 되죠. 흉골. 그래서 흉골두 해서 흉골에서 시작하는. 자, 그래서 이쪽이 오리진입니다. 왜 그렇죠? 몸통 쪽에서 당기면 목이 움직이지 목 쪽에서 당기면 몸통이 움직이는 구조로 사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오리진이고요. 이쪽에 있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쪽이 인설션입니다. 그래서 스터널 헤드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클라비큘라 헤드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거의 뭐 합쳐져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여기 있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클라비클하고 스터넘 쪽에 가깝게 되겠죠. 그죠? 가깝게 돌아오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면 오른쪽 스터너클레이드 마스토이드 머슬이 보통 저희 이제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서는 잘 발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차가 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으려면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앞에 있는 스터넘과 클라비클 가까이 오게 되기 위해서 이 SCM이 수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을 보기 위해서는 오른쪽 SCM이 수축을 많이 해서 더 잘 발달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설이죠. 그죠? 네. 이는 곳과 닿는 곳에서 복장갈래 스터널 헤드의 경우에는 마누브리움 스터넘이라고 하는 것은 스터넘을 구분할 때 스터넘의 제일 윗부분 여기를 마누브리움이라고 합니다. 마누브리움이라고 해서 마누브리움 오브 스터넘, 그 다음 바디, 그 다음 맨 아래쪽에 뾰족한 부위를 자이포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2학기 때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마누브리움 오브 스터넘, 흉골병인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병자입니다. 떡병자, 질병할 때 병자가 아니라. 그래서 흉골병의 앞면의 윗부분에서 두꺼운 힘줄로 일어나고 빗장뼈, 클라비클은 쇄골 안쪽의 3분의 1, 안쪽 3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가 되겠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클라비클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걸 3등분 했을 때 안쪽 3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안쪽 3분의 1에서 위쪽 모서리에서 넓고 얇은 힘줄로 일어난다. 이들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 뒤통수뼈 위에 있는 수피리어 누컬 라인. 자, 이게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자체만 붙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수피리어 누컬 라인. 지난번에도 그림을 그려드렸었지만 스컬을 뒤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여기 이제 그 오시피탈 콘다일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이고 마치 우주선처럼 여기 이런 식의
누클 라인의 구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스트 누클 라인, 수피리어 누클 라인, 그 다음에 인피리어 누클 라인, 미디언 누클 라인이 있는데, 수피리어 누클 라인과 같이 마스토이드 프로세스하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붙는다라는 거죠. 지금 위치가 좀 잘못돼서 그림이 잘 어울리진 않는데, 그래서 수피리어 누클 라인의 바깥쪽 절반과 관자뼈의 꼭지 돌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에 강한 힘줄로 닿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인설션이죠. 자, 동맥은 수피리어 사이로이드 아테리, 그 다음에 오시피탈 아테리의 목빗근까지 스터노클레이드 마스토이드 브랜치, 그리고 어깨 위 동맥 수프라스카플라 아테리의 근육까지 머스큘라 브랜치, 그리고 뒤 귓바퀴 동맥 후 이계 동맥의 뒤통수까지 오시피탈 브랜치가 분포한다. 자, 이 동맥이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길게 분포하는 근육이다 보니까 그 근육의 아테리얼 서플라이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신경은, 자, 이것은 조금 다른 신경인데 액세서리 너브. 자, 액세서리 너브라고 하는 것은 크레니얼 너브의 11번째 신경입니다. 11번째 신경. 액세서리 너브의 척수 부분, 스파이널 파트. 스파이널 파트. 자, 요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자세해지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서리 너브의 척수 부분과 둘째, 셋째 목신경의 앞까지 안테리어 레이머스가 분포한다. 네. 조금 독특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작용은 머리를 옆으로 구부려서 귀가 어깨에 닿도록 하며 머리의 돌림에 관여한다.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수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양쪽 근육의 앞쪽 근섬유는 머리의 굽힘 작용에 관여를 하는 반면 뒤쪽 근섬유는 머리를 뒤로 젖히는데 작용을 한다. 그 다음 양쪽 근육이 모두 동시에 수축하면 머리는 목에서 굽혀지며 목과 머리뼈 사이를 연결부에서 펴지는 작용을 한다. 그다음 머리를 고정하면 양쪽 근육은 가슴우리 thoracic cage를 올려서 강제 들숨 forced inspiration. 자, 들숨과 날숨에서 들숨은 안으로 쉬는 거 inspiration이 되고 반대는 expiration이 되는데 어쨌든 강제 들숨을 도울 수도 있다라고 그 기능이 적혀 있습니다. 네, lateral cervical muscle에 이어서 anterior cervical muscle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의 앞 근육이죠. 목의 앞 근육에는 목불 근육, 하이오이드 머슬들이 있는데 이 하이오이드 머슬은 하이오이드 본, 설골, 목불뼈에 부착하는 위치에 따라서 위에서 부착하냐 아래에서 부착하냐에 따라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수프라 하이오이드 머슬과 인프라 하이오이드 머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 4개씩 있죠. 그죠? 수프라 하이오이드 머슬은 입안, 구강, 오랄 캐비티 바닥을 뭐라고 하죠? 플로우 오브 마우스를 이루고 머리뼈, 스컬과 목불뼈, 하이오이드 본 사이에 있는 근육, 서로 연결하는 근육으로서 입을 열거나 음식물을 삼키는 작용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목불 아래 근육, 인프라 하이오이드 머슬은 복장뼈, 스터넘, 그리고 어깨뼈, 스캐플라. 자, 어깨뼈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등을 뒤로 긁을 때 보통 닿아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스캐플라의 스파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깨뼈, 그리고 방패연골, 사이로이드 카틸리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남자에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목이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안 튀어나와 있는 남자들도 있는데 예, 요거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에 있는 연골입니다. 방패연골,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그리고 갑상연골이라고 부르고 뭐 갑상선 근처에 있는 연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갈비뼈 연골, 코스탈 카틸리지에서 일어나 목불뼈, 하이오이드 본에 닿으며 목불뼈 아래 근육은 개구시의 목불뼈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자, 중간에 마치 이렇게 하나의 그 어떤 연결고리처럼 하이오이드 본이 목에 사실은 걸려 있는 셈이죠. 그래서 두 개의 목불 위 근육과 목불 아래 근육인데 오늘은 수프라 하이오이드 머슬에 대해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불 위 근육 수프라 하이오이드 머슬 4개를 먼저 한번 써보죠. 네. 첫 번째로 다이게스트릭 머슬. 이 근육의 이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근육들입니다.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마지막으로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입니다.
이 중에서 다이게스트릭이라고 할 때 이 다이는 두 개를 뜻합니다. 두 개를 뜻하는 접두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다이게스트릭 머슬은 안티리어 벨리 그리고 포스테리어 벨리의 두 개의 벨리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도 악이복근이라고 불리는데 한글로는 두 힘살근이 되겠고요. 힘살이 두 개 있다고 되겠죠. 두 개 있다라는 뜻이겠죠. 앞힘살과 뒤힘살, 그러니까 전복과 후복이 있다. 예, 먹는 전복이 아니라 앞쪽에 있는 머슬의 벨리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먼저 앞에서 배우셨던 SCM을 먼저 구분을 해내고 나면 여기가 SCM이었었잖아요. SCM, SCV가 아닙니다. SCM, 스터너클레이드 마스토이드 머슬에 따라서 앞쪽 부분을 안테리어 서비컬 컴파트먼트, 안테리어 서비컬 컴파트먼트가 여기가 되겠고 뒤쪽에 있는 삼각형 부분이 포스테리어 서비컬 컴파트먼트가 될 텐데요. 이 안테리어 서비컬 컴파트먼트에 있는 게 앞쪽 목 근육, 안테리어 서비컬 머슬이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것은 4개가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3개만 보이는데 먼저 찾아보면 다이게스트릭 머슬은 이겁니다. 다이게스트릭 머슬은 여기에서 이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안테리어 벨리가 되겠고 뒤쪽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포스테리어 벨리입니다. 가운데 인터미디어 텐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아래쪽에 붙어있는 이 부분이 당연히 하이오이드 본이 되겠죠. 하이오이드 본. 그리고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이 있는데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은 이름 자체가 역시 붙어있는 위치에 따라서 불리어진 이름이겠죠.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게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이 됩니다. 이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의 부착 부위는 그럼 하이오이드 본에 하나 붙었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 붙은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곳에 붙어 있죠.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는 붓돌기라고 해서 템포랄 본에 있는 뾰족한 돌기이죠. 뾰족한 돌기이고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과 리가먼트를 꼭 외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은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하고 그다음 하이오이드 본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노란색으로 칠해 보겠는데요. 마일로 하이오이드가 있습니다. 마일로 하이오이드는 제가 색칠하고 있는 이 부위가 다 마일로 하이오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자체가 구강저, 아까 앞쪽에서 말씀만 드리고 쓰진 않았는데 한번 실제로 써보면 플로어 오브 마우스이죠. 구강저라고 번역되는 이 구강저의 전체적인 폼, 그러니까 아래쪽에 플로어를 형성하는 머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머슬이 하악 덴처, 하악 총이치를 만들 때 상당히 중요한 머슬이 됩니다. 네, 다이게스트릭 머슬 들어갑니다. 두 힘살근은 두 개의 힘살 벨리로 되어 있고 두 개의 힘살은 중간에 둥근 힘줄 텐던, 인터미디어 텐던이라고 불리는 건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힘살근은 아래 턱뼈의 턱뼈 몸통, 맨디블의 바디죠. 바디 온 맨디블의 아래에 위치한다. 그리고 두 힘살근은 관자뼈의 꼭지돌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에서 아래 턱뼈, 턱뼈 결합, 맨디블라 심피시스까지 구분 형태로 걸쳐 있다. 그리고 두 힘살근은 뒷힘살은 앞힘살보다 길이가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그림에서 앞 시간에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로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안테리어 벨리 요거죠. 일단 포스테리어 벨리 요거죠. 포스테리어 벨리가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근처까지 가는데 여기가 더 길죠, 그죠? 여기가 더 길고 그 다음에 앞쪽은 맨디블라 심피시스 근처에 붙게 되죠. 어디에 붙습니까? 다이게스트릭 포사에 붙는데요. 어쨌든 이 악이복근 자체는 3개의 컴포넌트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설명이 나와 있고 오리진하고 인설션을 보겠습니다. 네, 두 힘살근의 앞힘살, 안테리어 벨리는 맨디블라 심피시스 가까이에서 아래 턱뼈의 아래쪽 모서리 안쪽면에 있는 다이게스트릭 포사이죠. 다이게스트릭 포사. 오리진이 다이게스트릭 포사입니다.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쪽에 이렇게 이 안쪽에 이렇게 움푹하게 되어 있는 양쪽으로 되어 있는 다이게스트릭 파사. 여러분들이 맨디블 배우셨을 때 나왔습니다. 여기가 오리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어나서 뒤 아래쪽 후하방으로 가서 이제 하이오이드 본에 붙는 거죠. 뒷힘살은 관자뼈 꼭지 페임, 마스토이드 나치,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대략 이 근처에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메스토이드 나치가 있죠. 그죠? 메스토이드 나치에서 일어나서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힘살은 중간 힘줄 인터미디엇 텐던에 닿으며 따라서 인터미디엇 텐던이 여기에 있는 마스토이드 나치가 후복 포스테리어 벨리의 오리진이 되겠고요. 포스테리어의 이게 안테리어의 오리진이라고 하면 두 근육의 인설션은 인터미디엇 텐던이 된다라는 것이죠. 텐던이 되고 중간 힘줄 인터미디엇 텐던은 목불근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조금 전에 바로 이 위에 보이는 이거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 색칠을 해보면 이 부분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을 관통하고 그 다음에 섬유고리 페이셜 풀리에 의해서 목불뼈의 몸통 바디와 큰뿔 그레이터 혼의 경계 부위에 붙는다. 때로는 섬유고리가 윤활집 시노비알 쉬스에서 쌓여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시노비알 쉬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관절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머니이죠. 쉬스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대충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동맥은 두 힘살근의 앞 힘살은 페이셜 아터리의 턱끝 동맥 서멘털 아터리가 분포하고 뒷 힘살은 뒤 귓바퀴 동맥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 아테리의 머스큘라 브랜치와 아시피탈 아테리의 근육까지 머스큘라 브랜치가 분포를 합니다. 신경은 앞 힘살은 3차 신경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가지인 아래턱 신경 맨디블라 너브의 턱 목불근 신경인 너브 투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이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 뒤 힘살은 얼군 신경 페이셜 너브의 두 힘살근 가지 다이게스트릭 브랜치가 분포한다. 자, 동맥도 중요한데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매우 중요해서 별표 하나 쳐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이게스트릭 머슬 자체가 하나의 머슬로 분류는 되어 있으나 그 두 개의 기원이 서로 다를 것 같다라는 임프레션을 주죠. 왜냐하면 지배하는 신경이 하나는 3차 신경이고 하나는 얼굴 신경입니다. 그죠? 하나는 얼굴 신경이기 때문에 앞 힘살과 두 힘살이 사실상 다른 오리진의 근육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일을 할 때는 펑션을 할 때는 둘이 합쳐서 작용을 합니다. 두 힘살근의 앞힘살과 두 힘살이 동시에 작용하면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을 도와서 아래턱을 끌어내림으로써 입을 열 수 있게 한다. 자,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저희가 생각할 때 이 하이오이드 본이 이것이죠. 그죠? 하이오이드 본을 잘 고정을 시켰다고 생각하세요. 하이오이드 본이 따라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자, 인터미디엇 텐던이 인설션이긴 한데 인터미디엇 텐던을 오리진으로 생각해서 여기가 강하게 고정되어 있다. 어떤 식으로 강하게 고정되어 있겠어요? 인프라 하이오이드 머슬이 강하게 고정을 하고 있으면 여기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으면 원래 있는 오리진 방향으로 인설션이 올라가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인설션 방향으로 오리진이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 현상에 의해서 입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이 열릴 수 있는데 어쨌든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과 같이 일종의 오프닝 머슬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 힘살은 입 열림 운동, 개구 운동의 후기에 작용하고 뒤 힘살은 목불뼈를 뒤 위쪽 후 상방으로 잡아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치상 당연히 목불뼈가 여기 있을 때 후 상방으로 잡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리고 두 힘살근은 입 안 바닥 플로우 마우스를 들어 올림으로써 연하 때 음식물을 인두로 보내는데 관여한다. 자, 하이오이드 본이 위로 따라서 올라와서 오리진 인설션의 방향이 원래대로 제대로 되었다면 구강저가 들어 올려지면서 음식물을 목 뒤로 이렇게 넘길 때 여기가 이렇게 푹 꺼져 있으면 안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들려서 이렇게 올려가면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쉽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이오이드 본을 중심으로 해서 작용이 약간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다이게스트릭 머슬이 위에 있는 수프라 하이오이드 머슬의 이제 3종 중에 그 4종인데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을 빼놓고 나면 앞쪽에 있는 구강저를 이루고 있는 게 다이게스트릭 머슬과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과 그 위에 있는 지니오 하이오이드인데 목 바깥쪽부터 슈퍼피셜부터 생각해서 다이게스트릭, 마일로 하이오이드 그리고 지니오 하이오이드의 순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들에서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스타일로하이드 들어갑니다. 경돌설골근이 되겠습니다. 붓목불근이고요. 네, 붓목불근은 두 힘살근의 뒷힘살의 앞 위쪽에 있는 가늘고 둥근 근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리진하고 인서션 보겠습니다. 오리진은 관자뼈 붓돌기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이고요. 앞 아래쪽 전 하방으로 내려가서 목불뼈의 몸통 바디 오브 더 하이드 본의 큰 뿔 그레이터 혼의 경계 부위로 닿는다. 앞쪽에 다이게스트릭 머슬의 인터미디어 텐던을 설명을 드렸을 때 인터미디어 텐던 자체가 스타일로 하이드 머슬을 뚫고 지나간다라는 식의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설명인데 대충 학부 수준에서는 같은 비슷한 부위에 그냥 인설션 한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살펴보면 스타일로 하이드 머슬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면 뭐 계속 반복됐던 그림이라 조금 지겹긴 한데 여기 이렇게 네, 있는 것이고 이걸 맨디블 안쪽에 있는 그림으로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가 되겠죠.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가 되겠고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에 붙어 있는 스타일로 하이오이드는 요거입니다. 자, 이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에 붙어 있는 근육이 3개가 있는데 이 그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스타일로 글로소스입니다. 이것은 익스트린식 머슬 오브 텅이라고 해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로 파린지우스라고 해서 파링스 쪽에 붙는 근육이 다시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동맥은 페이셜 아터리의 뒤통수 동맥, 아시피탈 아터리의 근육까지가 분포합니다. 신경은 페이셜 너브의 붓목불근 가지,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브랜치가 분포합니다. 작용, 붓목불근은 목불뼈를 뒷 위쪽 후상방으로 당겨서 플로우 오브 마우스를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턱목불근, 마일로하이드 머슬로 들어갑니다. 턱목불근은 납작한 삼각 모양의 판상 근육으로서 다이게스틱 머슬의 앞 힘살의 위에 위치합니다. 턱목불근은 반대편 근육과 함께 입안 오랄 캐비티의 바닥을 형성합니다. 그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턱목불근은 지금 네,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인데 여기 가운데에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양쪽에 턱목불근의 이제 한 쌍인데 이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텐던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이게 이제 하이오이드 본인데요. 하이오이드 본에 붙어 있는 것 중에 제일 턱 피부 쪽에 슈퍼피셜하게 있는 부분은 다이게스트릭 머슬의 안테리어 벨리.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약간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본다면 이 부분이 다이게스트릭 부분의 안테리어 벨리이고 이쪽 그림의 왼쪽 사람의 오른쪽에서는 컷돼 가지고 여기 이제 잘려서 이 정도만 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요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이 옆에 보시면 서브 맨디블라 글랜드가 이 밑에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일로하이드 머슬은 입 안에 있는 스페이스를 나누는 일종의 랜드마크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오리진하고 인설션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턱뼈의 턱뼈 몸통 바디 오브 맨디블 안쪽 면에 있는 마일로하이드 라인 악설골근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라인에서부터 일어나 오리진이고 네, 목불뼈 몸통 바디 오브 하이드 본 설골체의 앞면의 아랫부분과 정중 섬유돌기 미디안 파이브로스 라페 미디안 파이브로스 라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양쪽 마일로하이드 본이 붙는 여기를 미디안 파이브로스 레이페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도 인설션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 근섬유는 아래쪽 내 하방으로 달려서 목불뼈의 몸통으로 닿는다. 그러니까 서로 붙는 부위가 인설션이기도 하죠. 저 인설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리진에서부터 인설션이 수축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강저가 위로 들리는 역할이 나타나시겠죠. 그죠? 그리고 뭐 따라서 하이오이드 본도 위로 올라갈 겁니다. 동맥은 페이셜 아터리의 턱끝 및 동맥, 서멘탈 아터리, 그리고 링괄 아터리, 혐의까지, 서브링괄 브랜치, 그리고 아래 이틀 동맥, 인피리어 알베올라 아테리의 턱 목불근까지인 마일로하이드 브랜치가 분포합니다. 역시 나름대로 살짝 넓은 분불에 분포하는 근육이다 보니까 혈액 공급이 다양한 루트로 들어오죠. 신경은 턱목불근의 경우는 맨디블라 너브의
아래 이틀 신경 inferior alveolar nerve의 가지인 턱 목불근 신경 nerve to mylohyoid muscle 악설골 신경이 분포를 합니다. 그죠? 네, 이것은 이 신경은 다이게스트릭 머슬의 안테리어 벨리에도 똑같이 분포하는 신경입니다. 작용은 턱목불근은 목불뼈가 고정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아래 턱뼈를 아래로 내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개구 운동에 도움을 주는 오프닝 머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턱목불근은 씹기, 연화, 빨기, 불기 등을 할 때 당연히 구강저의 공간을 넓히거나 좁히는 역할을 해서 구강저를 들어올리고 낮춰가지고 구강 내의 공간을 넓히거나 좁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음식을 삼킬 때 혀와 입 안 바닥 플로우 오브 캐비티를 끌어올림으로써 연하 반사를 일으켜서 음식물이 음식물의 경로는 오랄 캐비티 안에서 그 다음에 파링스로 가고 파링스에서 에소파거스 식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인두 로케이션으로 밀어내는, 그러니까 이동시키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근육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잘 참조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림 하나만 그려서 설명을 약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마일로하요이드 머슬이라는 글자가 노란색으로 변해 있는데요. 자, 맨디블을 사람이 정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호라이즌탈 섹션을 하게 되면 양쪽 맨디블이 이런 식으로, 이쪽에는 살짝 요걸 하나 그려 놓고요. 여기도 약간 그려 놓는다고 하면 여기가 뭐냐면 마일로하요이드 라인입니다. 마일로하요이드 라인이고, 이쪽 맨디블이 좀 작게 그려져서 약간 크게 그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조금 지워서 교정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일로하요이드 머슬은 이렇게 가고 중간에 여기가 미디안 파이브로스 레이페입니다. 미디안 파이브로스 정중 섬유 봉합이 돼서 일종의 인서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하요이드 본이랑 연결이 안 돼 있는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에서는 하요이드 본에 연결이 돼 있죠. 이 아래쪽이 지나가는 이 얇은 판상의 근육이 마일로하요이드고요. 네, 마일로하요이드고, 이 아래쪽을 지나는 두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을 지나는 근육, 이게 다이게스트릭 머슬이죠. 다이게스트릭까지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죠.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양쪽에 보통은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치아가 있어야 되는데 치아가 상실돼야지 이제 당연히 덴처를 하는 것이니까 치아가 상실되었다고 보면 여기에 이제 덴처가 올라가는데요. 역시 덴처를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처가 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덴처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보통은 치아가 발거되고 나면 알베올라 리지가 점점 흡수되어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맨디블이 점점 넓어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건 이해하시기가 조금 힘드시면 아직까지는 남겨두시고, 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흡수가 많이 되는 것이죠. 많이 흡수가 되는 것이고, 흡수가 되다 보면 지금 이제 좀 더 흡수가 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일로하요이드 머슬을 잘못 그리다 보니까 약간 좀 문제가 생겼는데, 좀 더 흡수가 많이 돼서 이건 좀 과도하게 흡수가 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내려와서 흡수가 상당히 진행돼서 이제 여기서 덴처를 한다라고 하면 덴처가 여기에 올려지는데, 아까 그림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링구얼 플랜지가 짧아지죠. 이 거리가. 그래서 덮는 면적이 작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덮는 면적이 작아지는 상태가 돼서 불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마일로하요이드 머슬이 지금은 이제 텐션이 있을 때인데, 텐션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반대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지금 이걸 다 지우고 나면 방금은 텐션이 있었던 상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하요이드 본이 쳐져 있고 텐션을 안 받는 상태라고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 각도가 있는데 이거를 덴처의 링구얼 플랜지를 연장시키는데 걸릴 수가 있죠. 근데 이 각도를 잘 조절해서 약간 이렇게 벌려 놓으면 조금 올라와도 실제로 잘 닿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총이치학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 3-53에 나오는 연하 운동 시 턱, 목 붉은 마일로 하이드는 위쪽으로 올라가 하악 대구치 부의 설측 의치 공간인 링구얼 덴처 스페이스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총이치의 하악 임프레션을 들 때 침을 중간에 삼키는 듯한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수프라하이드 머슬의 마지막 지니오 하이드 머슬 턱끝 목불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턱끝 목불근은 폭이 좁은 근육으로서 정중면에 가까운 곳에 있고 미디안 플레인에 가까운 곳에 있고 마일로 하이드 머슬의 위에 위치를 한다. 네, 목의 표면에서 봤을 때, 아래 목의 표면에서 보았을 때는 더 딥하게 위치한다는 뜻이죠. 네, 오리진하고 인설션을 보겠습니다. 이는 곳은 아래 턱뼈 몸통 바디온 맨디블의 안쪽 면에 턱뼈 결합 맨디블라 심피시스 가까이 있는 멘탈 스파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멘탈 스파인이 총 4개가 있죠. 사실은 이제 두 쌍이 있는 거니까 아래쪽 쌍에 해당되는 아래 턱뼈 가시 인피리어 멘탈 스파인에서 일어난다. 자, 왼쪽 그림에서 먼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정중면을 잘랐다라고 할 때,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맨디블의 스파인이, 여기 부분이 맨디블라 심피시스 부분이고,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위아래 두 쌍으로 되어 있는 스파인이 있는데, 이 부분을 멘탈 스파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멘탈 스파인으로 부르고, 멘탈 스파인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 잘 표시가 안 나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아래쪽에 있는 인피리어 멘탈 스파인에서 나온다. 그리고 후하방으로 가서, 후하방 주행 이렇게 가서 인설션은 목불뼈 하이오이드 보온의 바디에 붙는다. 자, 이 그림은 실제로 이 아래쪽에 있는 마일로 하이오이드랑 그다음 그 아래쪽에 있는 다이게스트릭 머슬을 다 생략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른쪽 그림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이곳이 지니오 하이오이드인데, 이쪽 그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환자의 왼쪽에 있는 부분에 보면 마일로 하이오이드가 있고 그 아래쪽에 다이게스트릭 머슬이 있는 것을 다 절단하고 그 위에 있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왼쪽과 오른쪽의 그 깊이 차이가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맥은 링구얼 아터리에 서브링구얼 아터리가 분포한다. 그 다음 신경은 하이포글로살 러브는 크레니알 러브의 12번째 신경이죠. 그죠? 12번째 신경이고, 혐의신경과 동행하는 첫 번째 목신경 포스트 서비칼 러브의 신경 섬유가 분포한다. 자, 목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척수신경의 하나인데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길기 때문에 역시 2학기 때 같이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작용은 목불뼈가 고정되었을 때 아래턱뼈를 뒤 아래쪽 후 하방으로 당기는 작용을 하여서 오프닝 업 마우스에 관여를 한다. 그리고 목불뼈와 혀를 위로 올리는 작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입 안에 아랫뼈를 짧게 할 때 목불뼈를 약간 들어 올리고 앞쪽으로 당길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수프라하이오이드 머슬의 전체의 집단 작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 음식을 삼킬 때 목불뼈를 위로 들어 올려 가지고 고각 내 스페이스를 좁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목부리 근육 수프라하이오이드 머슬의 경우에는 목불뼈가 목불 아랫뼈 근육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 아래턱뼈를 밑으로 당겨서 입을 벌리게 하는 것을 주동적으로 하기보다는 돕습니다. 즉 오프닝 업 마우스의 보조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목불 위 근육은 혀와 입안 바닥 플로우 오브 오랄 캐버티를 위로 올림으로써 연하 반사 스왈로잉 리플렉스를
일으켜서 음식물이 인두로 운반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프라하이오이드 머슬의 요약표 잘 보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프라하이오이드 머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인프라하이오이드 본, 목불 아래 근육 들어갑니다. 목불 아래 근육, 인프라하이오이드 머슬은 목불뼈의 아래에 있는 4개의 작은 띠 같은 근육이며 목의 양쪽에 쌍으로 위치하는 근육입니다. 4개의 목불 아래 근육은 목불뼈와 복장뼈, 빗장뼈, 그리고 어깨뼈 사이에 있습니다. 어깨뼈, 견갑골 사이에 있습니다. 목불 아래 근육은 개구 운동 시에 목불뼈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작용을 하고요. 음식물을 삼키거나 소리를 낼 때 목불뼈와 후두를 끌어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네, 목불 아래 근육은 방패연골, 타이로이드 카틸리지, 복장뼈, 스터넘, 어깨뼈, 스캐플라 및 첫 번째 갈비연골, 퍼스트 코스탈 카틸리지에서 일어나서 목불뼈, 설골로 닿는 근육들 4개를 얘기합니다. 4가지 근육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터노하이오이드, 두 번째 오모하이오이드, 하이오이드, 세 번째 스터노사이로이드, 터노사이로이드, 네 번째 사이로하이오이드 입니다. 자, 이 근육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기서 몇 가지 구조물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뼈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구조물인데요. 우선 스터넘 어떤 것인지 아시죠? 스터넘은 여기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잘 안 보일 테니까 녹색뼈로 표시하시면 여기 양쪽 클라비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클라비클의 가운데에 있는 넥타이 같은 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요게 스터넘입니다. 스터넘이고, 요 뒤에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스캐뷸라의 아크로미온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이 구조물은 등 뒤에서 여러분들이 등을 이렇게 사람을 등 뒤에서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요. 이 분의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그리면 등에 이렇게 중간에 보통 보면은 이렇게 그 척추가 있는 게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등 쪽에 이런 식으로 이걸 앞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상하신 분이고요. 네, 이런 식의 팔이 여기 달렸다라고 보면 이 어깨 쪽지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견갑골입니다. 견갑골이어서 이 견갑골을 스캐퓰러라고 부르고요. 그게 지금 여기에 보시면 파란색 띠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견갑골 스캐퓰라의 스파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구조물을 어느 정도 아시면 좋겠고요. 이 그림에서 스터노하이오이드, 그다음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구조물이 뭐냐면 하이오이드 본을 찾으려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란색, 여기 이쪽도 파란색으로 제가 색칠을 해보면 여기가 두 개가 다 하이오이드 본의 위치이죠. 하이오이드 본, 목불뼈이고, 그 다음 여기에 가려져 있는데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하는 부분,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목에서 아담스 애플이라고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 형태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두 개가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죠. 카틸리지라서 갑상연골, 방패연골이라고 합니다. 꽤 큰 연골이에요. 얘를 주변으로 해서 갑상선이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여기에서 하이오이드 본하고 갑상연골 사이에 있는 리가먼트가 이렇게 막혀 있는 리가먼트가 있는데, 이거 리가멘트성 조직을 하이오이드 멤브레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타이로이드 카틸리지 아래쪽에 보면은 다시 또 카틸리지가 하나 더 있어서 크리코이드 카틸리지라는 게 있는데요. 요 크리코이드 카틸리지하고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사이에 있는 부분을 크리코사이로이드 리가먼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부터 트라키아라고 해서
이제 레링스에서 트라키아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되겠죠. 기관입니다. 기관. 네, 기관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이렇게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인프라하요이드 머슬 4가지 중에서 오모하요이드를 빼놓고 나면 오모하요이드는 이제 그 위에 있는 다이게스트링 머슬처럼 벨리가 2개가 있는 머슬이고요. 나머지 1, 3, 4번 같은 경우 스터노하요이드, 스터노다이로이드, 다이로하요이드의 경우에는 오리진하고 인설션을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해서 이름이 지어진 머슬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터노하요이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터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요이드 본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다시 살짝 좀 지워서 보시게 되면 스터노하요이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스터넘의 일부에 붙어 가지고 요렇게 올라가는 스터노하요이드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 그림도 이제 정중선을 중심으로 해서 요쪽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이 더 슈퍼피셜한 부분입니다. 그죠? 슈퍼피셜한 부분이어서 여기서 스터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오모하요이드라고 해서 오모하요이드는 이렇게 붙어서 수피리어 벨리와 인피리어 벨리가 이렇게 서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들을 젖히고 나면 그 속에 지금 자세하게 봐야지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사이로이드 카틸리지니까 사이로이드 카틸리지까지 내려오는 하요이드 분에서부터 사이로이드 카틸리지까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게 뭐예요? 사이로하요이드가 되겠죠. 그죠? 사이로하요이드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스터넘에서부터 사이로이드까지 붙어 있는 요 부분이 스터노사이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가 되고요. 똑같은 것을 뭐 오른쪽에 있는 소보타의 그림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제 수프라하요이드 머슬 말고 인프라하요이드가 되면 이 하요이드 본을 먼저 찾아보면 여기가 하요이드 본일 테고 이 하요이드 본의 하방에 있는 거로서 바로 여기에 있는 스터넘 근처까지 내려가는 요거는 스터노하요이드. 빨간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여서 파란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노하요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더 레터럴하게 있으면서 오모하요이드는 뒤쪽에 있는 스캐뷸라 쪽으로 가서 붙게 되는데 인피리어 벨리가 요 부분이 오모하요이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게 지금 커팅이 돼서 그런데 다이로하요이드가 이 다이로이드 카틸리지스부터 하요이드 본까지 이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스터노다이로이드 부분이 여기 다이로이드 카틸리지 아래쪽부터 여기에 스터넘까지 내려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옆모습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옆모습에서 오모하요이드의 스피리어 벨리랑 인피리어 벨리 볼 수 있고 스터노하요이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인프라하요이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4가지 종류 나와 있고 목불 아래 근육은 2층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바깥층이라고 하면 슈퍼피셜 쪽이죠. 슈퍼피셜 쪽에는 오모하요이드와 스터노하요이드가 있고요. 그 속에 스터노다이로이드랑 다이로하요이드가 있는데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안쪽에 만약에 딥한 포션에 스터노하요이드가 있으면 그 위에 다시 스터노다이로이드랑 다이로하요이드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옆에서 보았을 때 하요이드 본이 이렇게 생겨서 있을 테고 색깔을 조금 더 잘 보이는 걸로 하면 밑에 사이로이드 카틸리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이로이드 카틸리지. 그리고 아래쪽에 스터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스터노하요이드라고 하는 것이 스터노하요이드라는 것은 여기가 스터넘이고 여기가 하요이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붙는 것이 이게 딥하게 있으면 이 위에 어떻게 스터노다이로이드랑 다이로하요이드가 붙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깊은 곳에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다이로하요이드 같은 경우에는 더 깊은 곳에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그 다음에 스터노다이로이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슈퍼피셜하고 딥 사이에 있는 거 오모하요이드는 약간 레터럴 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토노하이드 머슬 들어갑니다. 흉골 설골근, 복장 목불근은 얇고 좁은 끝 모역의 근육이며 안쪽에 위치합니다. 오리진하고 인설션 보겠습니다. 오리진은 복장뼈 스터넘의 복장뼈 마루가 아니고 자루입니다. 복장뼈 자루 마누브리움 오브 스터넘의 위와 뒷부분. 자, 마누브리움 오브 스터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누브리움 오브 스터넘은 바로 여기이죠. 여기 대충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마누브리움 스터넘의 위와 뒷부분에 닿으니까 앞쪽 부분에서는 잘 안 보이고요. 여기랑 그 다음에 빗장뼈는 양쪽에 있는 클라비클이잖아요. 쇄골의 스터널 엔드 하면은 스터넘이 있는 쪽의 끝단이니까 대충 여기이고, 이 스터넘과 클라비클은 서로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요것들을 연결하는 복잡한 인대 중에 하나가 거기에 나오는 뒤복장 빗장 인대라고 하는 포스테리어 스터노클라비클라 리가먼트 후 흉쇄 인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 주무시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쭉 올라가서 어디에 닿는다? 하이오이드 본에 닿겠지요. 바디에 닿습니다. 예, 동맥은 위갑상동맥 수피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의 목빗근가지 스터노클레이드 마스토이드 브랜치와 목불 아래가지 인프라 하이오이드 브랜치, 그리고 혀동맥의 목불 위가지 수프라 하이오이드 브랜치가 분포합니다. 그리고 신경은 목신경골이네. 요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엔자 서비컬리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엔자 서비컬리스 경신경 고리에서 일어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목신경 서비칼 너브가 분포를 합니다. 작용은 하이오이드 본을 내리는 작용. 자, 여기가 오리진이고 여기가 인설션이니까 오리진이 가만히 있고 인설션이 가까워지면 목불뼈 하이오이드 본이 내려가는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후두나 입안 바닥 플로우 마우스를 내리는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후두라고 하는 라링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타이로이드 카틸리지가 라링스를 이루는 6개의 카틸리지 중에 하나예요. 라링스 시스템을 이루는 6개의 카틸리지 중에 하나인데, 에피글라티스부터 시작해서 타이로이드 카틸리지를 지나서 밑에 있는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까지가 후두입니다. 자, 목을 보았을 때, 앞에서 보았을 때 슈퍼피셜하게 후두가 인두, 파링스보다 더 앞쪽에 있습니다. 더 앞쪽에 있는데, 네, 그거를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복장 목불근은 음식 덩어리를 삼킬 때 목불뼈 하이오이드 본과 후두를 끌어내리는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째, 오모하이오이드 머슬 들어갑니다. 오모하이오이드 머슬은 수프라하이오이드 머슬의 다이게스트릭 머슬처럼 벨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이게스트릭 머슬은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가 있었다면 오모하이오이드는 수피리어와 인피리어가 있습니다. 어깨 목불근은 바깥쪽, 그 앞에 나왔던 스터노하이오이드랑 비교하면 바깥쪽에 위치하고요. 중간에 있는 인터미디어 텐던이 있다라는 것도 다이게스트릭 머슬과 비슷하죠. 네, 오리진 보겠습니다. 어깨 목불근은 중간 힘줄근, 인터미디어 텐던이 있는 두 힘살 근육으로 윗 힘살은 목불뼈의 목불표 몸통의 아래 모서리에서 일어나고,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네, 요 머슬이 네, 핑크색으로 할게요. 요 머슬이 오모하이오이드인데요. 예. 여기가 수피리어 벨리의 오리진이라는 거죠. 수피리어 벨리의 오리진, 하이오이드 본의 아래쪽에서 일어나고, 아래 힘살은 어깨뼈 스캐퓰라. 자, 스캐퓰라 여기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스캐퓰라의 위 모서리 안쪽과 위 가로 어깨인대라고 하는 것이 그림에서 조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요 부분, 요 아크로미온이 달려있는 요 부분과 수피리어 보드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리가먼트가 있어요. 위 가로 어깨에 있는 수피리어 트랜스버스 스카퓰라 리가먼트가 있는데, 상견갑 횡인대에서부터 일어나서 여기가 오리진이죠. 오리진 어디에? 인피리어 헤드의 오리진이고, 인설션이 어디에요? 인설션이 인터미디어 텐던. 요 부분은 네, 이 부분은 두 개 동시에 인설션인데 다이게스트릭 머슬과 비슷하죠. 네, 위 힘살과 아래 힘살은 목빗근 스터노클레이드 마스토이드 머슬의 밑에서 두 힘살 사이에 있는 중간 힘줄 인터미디어 텐던으로 닿으며, 이 중간 힘줄은 근막고리에 의해서 빗장뼈 클라비클에 고정이 됩니다.
어깨 목불근은 각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근막 부착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동맥은 혀동맥, 링구알 아터리의 목불 위가지, 수프라 하요이드 브랜치, 위 갑상 동맥, 수피리어 사이로이드 아터리의 목빗근 가지가 분포합니다. 신경은 엔자 서비칼리스 똑같습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목신경이 분포합니다. 작용은 목불뼈를 내리고 똑같죠. 그다음 후두와 입안 바닥을 내릴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대충 그런 역할을 어떤 작용이 있을지 감이 잡히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스터노타이로이드로 들어갑니다. 흉골 갑상근, 복장 방패근은 복장 목불근보다 더 짧고 당연히 짧죠. 거리가 스터넘에서부터 사이로이드 카틸리지까지니까 하요이드 본보다 낮으니까 당연히 짧고요. 더 넓은 근육이며 복장 목불근의 바로 아래쪽, 스터노 하요이드 본의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는 더 딥하게 위치하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진 보시겠습니다. 오리진은 복장뼈의 복장뼈 자루 마누브리움 스터넘과 첫 번째 갈비뼈 연골 퍼스트 코스탈 카틸리지 뒷면에서 일어난다. 자, 이 그림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잠깐 보연 설명을 드리자면 클라비클이 이렇게 있고요. 클라비클 아래쪽에 여기 퍼스트 코스탈 카틸리지라고 하는 첫 번째 갈비뼈 립과 연결되는 코스탈 카틸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터노사이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타이로이드 카틸리지에서부터 내려와서 요 부분인데 이게 뒤쪽 부분에 마누브리움 스터넘도 붙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퍼스트 코스탈 카틸리지까지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일어나서 여기가 오리진이고 일어나서 인설션은 방패연골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의 라미나에 있는 빗선. 자, 제가 다시 지워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흐릿하게 보면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할 텐데 연두색으로 표시하는 걸 보시면 이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이 바로 오블리크 라인 오브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혹은 오블리크 라인 오브 라미나 오브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의 판의 빗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뒤에 나오는 사이로하요이드도 마찬가지고 앞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스터노사이로이드가 서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쪽 부분에 있는 이 오블리크 라인이 인설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축을 하면 타이로이드 카틸리지를 아래쪽으로 당기겠죠. 그죠? 네. 동맥은 수피리어 사이로이드 아테리의 반지 방패가지 크리코 사이로이드 브랜치가 분포합니다. 신경은 엔자 서비컬리스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목신경입니다. 작용은 레링스를 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링스를 이루는 카틸리지는 총 6개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카틸리지라고 하면은 레링스의 관을 만드는 카틸리지는 타이로이드 카틸리지랑 그 아래쪽에 있는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거든요. 그래서 타이로이드 카틸리지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레링스 자체를 내리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인트라하요이드 머슬의 마지막 방패목불근 타이로하요이드 머슬을 하겠습니다. 방패목불근은 작은 사각형의 근육으로서 복장 방패근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터노타이로이드 머슬이 위로 계속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 나왔었던 타이로이드 카틸리지의 라미나에 위치하는 오블리크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와서 붙는 것이 스터노타이로이드이고 여기에서부터 올라가서 타이로이드 카틸리지부터 하요이드 본에 붙는 것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타이로하요이드 머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리진하고 인설션을 보면 오리진은 방금 말씀드렸던 오블리크 라인입니다. 여기가 타이로이드 카틸리지 라미나의 오블리크 라인이 오리진이고 인설션은 하요이드 본이겠죠. 그레이터 혼이라고 해서 따라서 작용을 먼저 보시면 방패 목불근은 목불뼈 하요이드 본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 당연히 오리진하고 인설션에서 유추가 되는 작용이고요. 목불뼈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타이로이드 카틸리지를 위로 올리는 기능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네, 동맥 보시면 위갑상 동맥, 수피리어 타이로이드 아테리의 목불 아래가지 인프라 하요이드 브랜치가 분포합니다. 아무래도 근육이 좀 짧다 보니까 아테리얼 서플라이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신경은 혐의신경 하이포글로살 러브
합쳐져서 온 첫 번째 목신경 First Cervical Nerve 제1경신경이 분포를 합니다.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첫째 목신경은 혐의신경 하이포글로살 너브, 크레니얼 너브 12번째 너브가 동행하다가 도중에 혐의신경으로 분리되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학기 때 뇌신경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한번 보시면 수프라하요이드 머슬과 인프라하요이드 머슬의 총 8개를 안테리어 서비컬 머슬로 저희가 배웠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목볼 아래 근육 요약표를 잘 외우시면 되는데, 수프라하요이드 머슬과 인프라하요이드 머슬 각각 4개 중에서 한 가지씩은 이름에 하요이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프라하요이드 머슬의 경우에는 다이게스트릭 머슬이 하요이드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하요이드 머슬에서는 스토노사이로이드의 경우에는 하요이드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은 수프라하요이드 머슬은 모두 하요이드 본에 직접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하요이드 머슬 중에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스토노사이로이드 같은 경우는 하요이드 본의 위치상으로 아래에 있을 뿐 실제로 하요이드 본에 붙어 있는 근육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쪽에 아마 Individual Bone of Skull 해서 낱개 머리뼈를 배우셨을 때 하요이드 분에 붙는 총 11개의 근육의 이름 중에서 스토노사이로이드는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점을 한번 복습할 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안테리어 서비컬 머슬을 다 하고 목 근육의 3장 챕터 3에 나와 있는 근육들을 모두 다 하면 제가 제일 처음 개요의 1학기 때 배워야 될 근육 개수를 말씀드렸을 때 나왔었던 근육 모두를 다룬 것은 아닙니다. 요기베라의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단 3장에 나와 있는 근육들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루지 않았던 근육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